오늘도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려 안간힘을 낸 반면 코스닥은 속수무책으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차 상법 개정안이 임박한 현재 코스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증시가 탄탄해지고 나아가 혁신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기능을 되살리는 게 시급한데요. 한국경제TV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이제는 코스닥 시간, 오늘은 민주당 내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경제는 민주당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 코스닥을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전환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신 김태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그간 강조하신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5천 시대와 더불어 코스닥 3천 시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의 4배는 올라야 가능한 수치인데요. 어떻게 이 목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지금 코스피는 한 4천 아래, 예. 코스닥이 한 860 정도 50,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96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기준 지수를 밑돌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뭐 천스닥 또 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원래 출범할 때는 코스닥이 분리된 시장이었잖아요. 독립된 시장이었는데 2005년도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래소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코스닥을 창설을 할 때 만들 때 했던 목적 이것을 많이 잃었죠. 코스닥이 마치 코스피의 뭐 2부 리그처럼 이렇게 취급받는 신세가 되니까 코스닥에서 성공하면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버리고 또 우리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투자만 하고 있고 코스닥이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을 분리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다시 재구조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또 법안도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 준비 중이신지도 들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닥 분리 독립을 위한 법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 코스피까지 창업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구조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올해 에브리띵 랠리를 주도해오던 우리 증시가 최근엔 고환율 등의 여파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안정화를 위해 특히 3차 상법 개정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큰데 임박한 상황이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1차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하는 문제는 7월 달에 했고 2차 집중 투표제도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것도 8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인데 자사주 의무 소각을 도입하는 건데 아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건데요.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할 그럴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업의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하고 첫째로 그리고 배당을 열려서 투자를 유인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이게 이제 이른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관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시장 조성으로 주주 친화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 또 무엇보다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벤처와 창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금융 생태계로 코스닥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 할 때 현행 정책의 강점 또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어요. 기술만 있으면 상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형식적인 틀은 갖춰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물론 시장 규모는 차이가 납니다만은 나스닥은 주주 수가 300명만 되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코스닥은 50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스닥은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해요. 기술만 있으면 미래 성장 가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상장의 문은 넓히되 어떤 공시 같은 상장 후 관리는 엄격하게 하는 나스닥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변화는 코스닥을 독립하는 것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엑시트 경로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M&A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상장뿐만이 아니라 이 M&A를 통해서 어떤 이 투자 자본들을 회수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 이거 다 빅테크 기업들은 나스닥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코스닥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다 코스피로 옮겨가 버려요. 혁신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시장은 요동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시총은 떨어지고 거래대금은 낮아지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코스닥에. 이런 구조들을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유사한 규제가 있다거나 또는 경직된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독립 운용의 필요성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방안 같은 경우는 전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와 전망이 좀 있을까요? 코스닥의 독립 운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의 저는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단일 거래소 체계에서는 코스닥이 이 코스피 중심 구조 안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본래 목적으로 했었던 어떤 이 기술 성장 기업 중심의 어떤 시장 이게 이제 이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요 거래소가 이미 시장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지주회사에 우리로 치면은 이제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나스닥도 그렇고요, 홍콩 거래소도 그렇고, 싱가포르 SGX도 그렇고, 일본의 JPX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단일 법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만의 전략이나 심사 기준 그리고 기업 지원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지주회사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 독립시켜서 어떤 독자적인 기준과 운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시장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전용 시장을 새로 설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혁신 기업을 모으기 위한 추가 입법 계획 또는 정책 과제 등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일단은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 친화형 시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을 통한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 개선들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닥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는 혁신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자금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R&D나 어떤 기술 개발들을 촉진시키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의 분리독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또 그게 어떤 입법으로 필요한 것들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된다면요. 코스닥 시장의 미래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이 어떤 대전환의 시기 아닙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아주 엄청난 속도의 변화, 또 엄청난 크기의 변화가 있는 건데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 것이다.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리스크도 일정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을 한다거나 또는 거래 비용은 줄고 투명성은 높이는 방향으로의 어떤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탄소 중립도 그렇고 ESG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확대로 지속 가능한 이렇게 투자가 계속 일어나서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어떤 제도 개선 그리고 규제 혁신. 이 규제 혁신은 대단히 중요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혁신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규제가 늘어나는 것.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을 우리가 촉진하고 장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은 몇백 개씩의 규제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랄지 또는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이 구조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지금은 선제적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과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은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한 여러 제안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